올해 각국의 경제 정책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거의 모두 동일하도록 부동산 경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의 목표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세계 집값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각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살펴보고 앞으로 전망해 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요? 네. 앞서요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네. 또 저까지 길어지면 굉장히 적으니까. 근데 사실 내용은 아마 가장 시청자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각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정책의 여지가 상당히 적어진 상태에서는 각국의 국제 운영 방향에 어떤 쪽으로 자원을 쏟아붓느냐 하는 이 내용이 시장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한국도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부동산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미국, 북유럽, 캐나다, 호주, 홍콩, 싱가포르, 중국. 특히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세계 부자들이 몰리면서 지금 집값이 거품이 이렇게 될 만큼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여건이 안 좋은 이상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것이 세계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 경기나 증시 측면에서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 미국의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큰 관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요새 최대 화두가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동안 미국의 집값을 이렇게 집을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외로 돈을 많이 버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지표는 여러분이 이제 워낙 관심이 돼 있기 때문에 지난 년부터 많이 얘기해 오고 있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 힐러지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량도 신규 기존 주택 계속해서 거래세고, 특히 미국에서는 이 부매량 바이어들이 얼만큼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 미국의 위기 이후에 얼만큼 위기에 극복하느냐 이 문제를 가늠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부매량 바이어는 뭐냐면 서브프라임 모기던 당시에 쫓겨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요일입니다. 이게 정책적인 지원이 없으면 부매량 바이어들이 귀환하는 율이 적고, 두 번째는 집값의 상승세에 기대가 있을 때 부매량 바이어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 귀환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택시장의 회복세는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지금 대부분이 공감하는 시각인데요. 중요한 것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이것이 연결될 것이냐. 이 측면은 아마 얘기해 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주거용 주택에 이어서 상업용 부동산까지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가 상당 부분 이렇게 어느 정도 단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 집값이 많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좀처럼 살아날 이런 기미를 보이지 않던 글로벌 부동산 시장, 최근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가격의 결정 요인이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의 서브프라임이라든가 또 다른 유럽이라든가 해서 글로벌이기 때문에 집값이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죠. 그래서 이 하락했으니까 경기가 좀 살아난다면 차례 피킹적인 측면에서 저가 매입, 이것이 이제 크게 부동산의 회복세를 붙이기는 단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이론으로서는 큰 정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근데 베이비붐 은퇴에 이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붐의 자녀들이 1970년대 후반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걸 에코붐 시대라 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는 미국 같은 경우는 에코붐 시대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득을 대학을 졸업하면서 소득이 생김에 따라서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유동성이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환시장에서 정책 요인이 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부동산에 있어서도 각국의 부동산 경기 회복책, 최우선순위는 부동산 경기 회복책. 아마 차기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금 정부 개편안과 함께 가장 먼저 이렇게 들이대는 것이 아마 부동산 경기 회복이다, 회복책이다. 어떤 내용을 강구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역시 각국들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는 정책 요인이
지금 세계 부동산을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는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방금 각국의 올해 경제 정책에서 1위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대목은 우리나라도 부동산 종합 대책을 강구할 때 아마 상당 부분 참고가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에서 돈을 공급할 때 주택시장의 집중적으로는 공개 오퍼레이션 폴리시의 조작 대상을 MBS로 집중한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유럽 같은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스페인의 주택을 살 때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그렇죠. 이런 것은 선진국에서 대부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과거에는 투자 금액이 7억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최근에는 5억에서 맞추면서 집값에 대한 투자분도 이렇게 미국에 영주권을 줄 때 연관시키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상당 부분 이렇게 인구가 경제 활동이라든가 집값 결정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면 사실 이 요인도 선진국의 집값이 회복되는 요인 중에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특히 신흥국들이 영주권을 사실상 비자라든가 이런 것을 주택가격 회복책과 연결시키는 과거의 사례가 없었었는데요. 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MMBH 제도라 해서 마이 세컨드 홈 비자라 해서 말레이시아 내에 집을 투자할 때는 여기에 비자를 주는 영구 비자입니다. 이거는 네. 이시 비자가 아니라. 그리고 일본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소위 아베노믹스에서 강구하는 대책이 엔고 저지 체계에 각종 세제와 부동산 관련된 세제 감면을 연장시키는 제도. 우리도 이제 취득세 감면 연장을 두고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재정에서 다소 좀 결손이 있다 하더라도 각종 세제의 감면 혜택 제도를 연장시키는 이 제도가 이렇게 되거든요. 많은 제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중요한 골자만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세계 집값을 상승하고 올해도 국정운영방법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데요. 이런 제도들이 뒤포로 주가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구 비자를 주고 영주권을 주고 아주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경제 정책이 있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최우선 순위로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경기를 부양시킬 수는 지금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같은 비용을 들여서도 효과가 큰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부동산은 주식보다도 wealth back to V의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올해의 국정운영계획에서 경기 부양 차원에서 부동산 대책을 가장 국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국민의 실생활에서 부동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다른데 개선되더라도 어제도 지방에 강연을 할 때 다른데 어떻게 하더라도 부동산 집값이 되려면 사람이 위축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심리적인 개선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부동산에 집중하는 것이 선진국과 신국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심리가 개선돼야 심리가 개선돼야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요인으로 인데 있습니다는 역시 경제하고자 하는 의욕, can-do 정신을 부추기기 위해서 부동산에 집중시키는 이런 국정운영 계획이 지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가요? 올해 세계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세계 경기의 스윗 스팟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스윗 스팟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지금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월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사실 부동산 측에 기대해서 증시도 좀 기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방송에서 이걸 소식을 전해줄 때는 시장 상황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그 매스컴에 나온 것을 그대로 읽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미국의 그 증시를 혼조세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나스닥과 다우지수를 얘기하면 혼조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다우지수 보면 경기와 관련해서 초반에 떨어지다가 결국 13,500 뭐 이렇게다가 100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모습에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시장 일중 그래프를 한번 잘 보시면 초반에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서 다우지수가 결국은 상승세로 끝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TV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다우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나스닥 지수가 지금 떨어지는 것은 애플이라든가 이런 과대 평가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상당 부분 인과관계가 없는 미국의 디폴트라든가 피치사의 모험과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치사도 어제는 우리였지만
디폴트 위험이 없다. 한국경제TV의 자막이 정확하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정확히 해야 사실상 그렇습니다. 방송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그게 정확한 정보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미국의 다우지수가 여러 가지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역시 부동산이라든가 경기에 대한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사실상 그런데요. 그 바탕이 되는 것이 역시 부동산 이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바탕을 대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 증시도 좀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버팀목 차원에서 스위스팟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글로벌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죠. 회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대체로 보면 미국의 경기적 측면에서도 소위 그 스파게티 볼 이펙트가 지금 만만한 경기 회복세로 정리되는 분위기인데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의외로 부동산 부분에 기대하는 시각이 상당히 많은 것은 이건 이제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연초에 금융기관들이 금융상품을 어떠한 종류로 내놓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 여러 가지 미국에서 금융기관에서 내놓은 연초에 이렇게 상품들 보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이 부동산을 섞은 상품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투자자 입장에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유치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투자 수익이 많은 쪽에 기대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부동산과 주식을 섞어서 나오는 금융상품이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올해 연초에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채권보다도 부동산과 증시가 이렇게 기대 수익이 높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걸 섞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또 주식과 관련된 금융상품을 지금 간접이라든가 대안상품으로 많이 나눠놓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바로 국정운영계획에서 각국들이 여러 가지 상징효과가 큰 쪽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과정에서 아마 금융사들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각국 세계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서 집값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부동산 경기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